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력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거인, 이른바 케이블 타이탄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먼저 우리 발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위기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바로 인터커넥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알아볼 거고요. 왜 지금이 이 시장의 황금기인지, 또 왜 소수의 기업만이 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지 그 비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케이블 타이탄은 과연 누구일지 거기까지 한 번에 쫙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우리 발밑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력망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아주 간단해지죠.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낡은 전력망이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 과제는 훨씬 더 복잡해요. 일단 신기술 때문에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를 하는 에너지원은 오히려 전체 전력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전기는 저기 멀리 지방에서 남아두는데 정작 전기가 필요한 수도권 같은 곳은 항상 부족한 이런 지역적 불균형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전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서 필요한 곳으로 훨씬 더 똑똑하게 이동시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 핵심 기술이 인터커넥터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 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전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가 남아도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실시간으로 전력을 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죠. 발전소를 더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두는 BES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바로 에너지 이동을 담당하는 인터커넥터가 이 그림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BS와 인터커넥터의 차이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적인 통찰인데요. 자, BS는요, 전력을 시간이라는 축에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한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반면에 인터커넥터는 전력을 공간이라는 축에서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 생산 비용이 아주 싼 강원도에서 전기 수요가 폭발하는 서울 수도권으로 전기를 즉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력 불균형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지역 간의 전기요금 격차까지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공간적 해법인 셈입니다. 자, 이제 왜 지금이 바로 이 인터커넥터의 새로운 황금기라고 불리는지 그 시장의 역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은요, 과거의 해상풍력 붐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해저 케이블 시장은 주로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의 전력망 자체를 통째로 연결하는 인터커넥터가 핵심 수요로 떠오른 거죠. 이건 프로젝트 규모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사업이 엎어질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번 수주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아주 매력적인 인프라 사업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드 캐펙스라는 건 전력망에 대한 설비 투자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무슨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일시적인 유행 때문이 아니라 이 전력망 자체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수십 년간은 바뀌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의 열매는 과연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에는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턴키 프리미엄과 CLV라는 병목 현상. 이 두 가지가 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히 케이블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체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을 직접 바닷속에 설치하는 공사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방식이라고 부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턴키 프리미엄의 위력을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케이블만 만들어서 납품할 때의 영업이익률 한 7.5에서 10%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른쪽, 설치까지 모두 책임지는 턴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률이 20%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2배 이상 뛰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압도적인 수익성 때문에 모두가 턴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아무나 이 턴키 사업을 못할까요? 바로 이 비밀병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케이블을 싣고 수심 깊은 바닷속에 아주 정밀하게 설치할 수 있는 특수 선박, 바로 CLV 말입니다. 이 배가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기업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시장의 엄청난 진입장벽, 다시 말해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몇 안 되는 케이블 타이탄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CLV 선단이죠. 필요한 장비를 가진 회사가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발주처는 이들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요. 이건 곧 높은 가격 협상력과 엄청난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한국 기업, 바로 LS와 그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거대한 기회는 바로 이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224km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이죠.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는 한국에서도 드디어 해저 케이블 수요의 중심이 단순한 해상 풍력 연결해서 국가 기관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케이블 제조 능력과 설치 능력을 모두 가진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핵심 투자처로 딱 두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주회사인 LS는 자회사 LS 마린 솔루션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그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LS 마린 솔루션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최신 사양의 CLV를 확보한 플레이어로서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일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각각 목표 주가 40만 원, 4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0억 원. 2029년쯤 되면요, LS 마린 솔루션이 방금 말씀드린 그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프로젝트 단 하나만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전력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과연 누가 케이블을 만들고 또 바다에 설치하며 새로운 시대의 불을 거머쥘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오늘 이 분석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